4달만 더 나한테 솔직했더라면 해들재단은 당신 것이었다고요. 당신은 정말 바보 멍청이에요. 해들재단의 창립자 김영수가 남긴 충격적인 유언장이 밝혀지면서 엄청난 반전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진태가 자기 앞으로 굴러들어온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린 꼴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한진태는 진나영을 마주하며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팽팽했습니다. 한진태는 손을 깍지 낀 채로 진나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진나영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차가운 눈빛으로 한진태를 응시했습니다. 오늘의 대화가 그동안 숨겨왔던 갈등을 폭발시키는 순간임을 두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하지 않겠나. 한진태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최 선생의 정체를 가지고 나를 협박하는 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진나영은 한진태의 말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냉소를 띠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저도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아버님이 이 병원을 떠나면 현성 씨가 해들 병원을 물려받을 가능성은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표독스러운 말을 듣고서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나영, 네가 현성이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병원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건 아니야. 내가 현성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길도 있을 텐데. 다른 길? 진나영은 비웃듯이 한진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그 말이 정말로 진심이세요? 해들 병원에서 물러나면 뭐가 남죠? 현성 씨가 병원을 물려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버님은 그걸 모르세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을 듣고 더욱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나영의 마음속에 어떤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 병원에 목숨을 걸 이유가 있을까?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네가 우리 현성이를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네가 이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질 뿐이야. 진나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한진태를 노려보았습니다. 불행해진다고요? 아버님, 이미 불행해졌어요. 이 병원은 내 마지막 희망이에요. 현성 씨와 나 둘 다 이 병원을 지켜야만 해요. 아버님이 이 병원을 포기하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나를 쫓아내려 하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협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건 착각이야. 내가 마리와 이혼을 결심한 이유도, 이제 더 이상 이 병원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도 바로 그거야. 나는 더 이상 협박이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아. 나는 해들 병원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한진태의 목소리는 결단에 가득 차 있었고 진나영의 얼굴에는 점차 위기의식이 드리워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해들 병원을 떠나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실 수가 있으세요? 현성이가 병원을 물려받지 못하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나? 한진태는 진나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병원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나를 협박하려 든다면 오히려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진나영, 네가 될 거야. 진나영은 한진태의 말을 들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럼 아버님, 저는 최 선생님의 정체를 폭로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아버님도 이 병원도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한진태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지만 곧 차분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나도 더 이상 너를 막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싸늘한 공기는 서로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를 설득하려 했지만 한진태는 이미 자신의 결정을 굳혔습니다. 한진태는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한진태는 잠에서 깨어난 후 어딘가로 향하는 김마리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내를 따라 조용히 걸음을 옮기던 한진태는 문득 김마리가 향한 곳이 김영수의 서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재 안에서 김마리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방 앞에 다가가다가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리야, 한진태는 해들병원의 일꾼일 뿐이다. 김영수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한진태는 그 말에 몸이 굳어졌습니다. 해들병원의 일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동안 김영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김마리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진태 씨는 제 남편이잖아요. 해들병원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다고요. 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김영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마리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한진태는 문 밖에서 숨을 죽인 채 이어질 말을 기다렸습니다. 알아, 마리야. 한진태가 병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그게 다야. 한진태는 그저 병원을 잘 운영하는 일꾼일 뿐이야.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한진태가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김마리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김영수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봐야 해. 병원은 진태 하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진태는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일 뿐이야. 내가 감정적으로 얽혀서 그러는 거겠지만 진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라. 한진태는 문 너머에서 김영수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해들병원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시간이 헛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수가 자신을 단지 일꾼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에 한진태의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김마리는 당황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진태 씨가 만약 병원을 떠나게 된다면 해들병원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께서는 정말 진태 씨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지. 김영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진태가 떠나면 다른 사람을 찾으면 돼. 그게 바로 병원 운영이야. 병원은 그 한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한진태는 문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김마리와 함께해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들병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왔는데 결국 자신은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진태 씨가 없으면 병원은 지금처럼 잘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김마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그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진태가 잘하고 있는 건 안다. 하지만 그건 해들병원의 일꾼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야. 김영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은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네가 알아둬야 할 게 있어. 한진태는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사람이야. 병원을 위해서 그런 결정이 필요하다면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한진태는 더 이상 그 대화를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혀 한진태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뒤돌아서는 한진태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상처가 깊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해들병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지만 결국 자신은 이곳에서 언제든지 내쳐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회상은 한진태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그를 영원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한진태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병원 건물들이 저 멀리 보였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이 병원을 떠날 결심을 굳혔던 한진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지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현성이 들어섰습니다. 한진태는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현성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한진태는 무언가 다가올 일이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시려고요? 한현성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성아, 이젠 때가 된 것 같다.
이 병원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한진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남아봤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한현성은 한진태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해들 병원은 아버지가 만든 곳이에요. 아버지의 노력과 땀으로 이 병원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거라고요. 한진태는 한현성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현성의 눈에서 보이는 강한 의지와 결단력에 한진태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현성아, 내 말은 이해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병원도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하고 나는 그 길을 열어줄 때가 됐어. 한현성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해들 병원은 아버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이 병원을 세웠고 아버지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이곳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걸 포기하신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한현성은 한진태의 앞에 다가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가 스스로에게 지는 거예요. 해들 병원은 아버지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떠나면 이 병원은 더 이상 해들 병원이 아니에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한진태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현성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의 말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그동안 해들병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현성아. 한진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아서 이 병원을 지킬 수 있을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구나. 한현성은 한진태의 손을 꼭 잡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당하게 병원을 지키세요. 아버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원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떠나면 저도 이 병원을 지킬 수 없어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한진태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현성의 말은 그동안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듯 했습니다. 해들 병원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해준 모든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진태는 아들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한진태에게 어떠한 비극으로 다가올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됐어? 한진태는 자기가 조작을 지시해놓고도 천연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진태의 지시에 따라 김마리와 채우리의 유전자 결과는 불일치로 나와 있었는데요. 한진태는 이 결과를 손에 쥐고 잠시 안도했지만 김마리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마리는 친자 확인 결과를 손에 들고 한진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 속에는 무언가 감춰진 의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의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최 선생은 현우가 아니었잖아. 그렇게 의심하던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군. 하지만 김마리는 한진태의 말을 들으면서도 눈빛 속에 남아있는 의심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진태씨, 정말로 이 결과가 맞나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찜찜해요. 최 선생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쩐지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한진태는 김마리의 질문에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도 못 믿겠어? 이건 확실하게 검증된 결과야. 더 이상 최 선생을 괴롭히지 않는 게 좋겠어. 김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진태의 말을 믿어보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진태씨, 왜 자꾸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건 그냥 내 착각일까요? 한진태는 김마리의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을 보며 속으로 긴장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당신이 너무 집착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래. 결과가 나왔고 이제 모든 건 확실해졌어. 더 이상 이 문제로 서로를 괴롭히지 말자. 하지만 김마리는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현우를 잊을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한진태는 김마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받아들여야 해.
시간이 늦었는데 이제 그만 자는 게 좋겠어. 한숨 푹 자고 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거야. 김마리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한진태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의심은 한진태의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김마리의 직감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 직감이 앞으로 어떤 일을 초래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마리는 마음속에서 계속 일렁이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한진태가 제시한 친자 확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익숙한 감정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진태의 말을 믿고 이 문제를 끝내기로 했지만 끝내 마음속에 남은 불안은 그녀를 잠식해갔습니다. 결국 김마리는 혼자 결심을 내렸습니다. 한진태를 믿어보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확신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행동에 나선 김마리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진태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그녀는 우리와 비밀리에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원 근처에 작은 클리닉을 예약하고 그곳에서 우리와 조용히 대면했습니다. 우리와 김마리가 마주 앉은 클리닉의 상담실은 고요했습니다. 김마리는 손을 꼭 쥔 채로 우리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도 김마리의 긴장된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김마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결국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씨, 이번에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나와 당신의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보고 싶어요. 우리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한진태가 한번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분명히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검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이미 검사를 하셨잖아요. 결과도 나왔고요. 우리가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김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전부일까요? 나는 진태 씨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우리씨, 이번만큼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사장님으로부터 나온 이 갑작스러운 제안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마리의 눈빛 속에는 깊은 진심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김마리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우리씨. 이게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며칠 후 비밀리에 진행된 두 번째 친자 확인 검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김마리의 눈에 비친 결과는 마치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듯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김마리와 우리는 분명한 혈연관계, 즉 친자 관계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김마리는 잠시 동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진태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분노가 김마리의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진태가 왜, 어떻게 이 사실을 감추려 했는지 생각할수록 배신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김마리는 한진태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진태가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실을 숨길 수 있었는지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한진태가 사무실에 있음을 확인한 김마리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김마리는 눈에 불을 켜고 한진태를 노려보았습니다. 진태씨,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한진태는 김마리의 분노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숨을 깊게 들이쉬고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모른다는 말이에요. 김마리는 손에 든 친자 확인 결과를 한진태에게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봐요. 우리와 내가 혈연관계라는 게 분명히 나왔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우리씨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왜 그랬죠? 한진태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조작한 결과와는 정반대의 진실이 이제 김마리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밝혀졌고 한진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진태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건 그동안 내가 받은 상처 때문이야.
30년 전 내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말. 내 아버지는 내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일꾼이라고 말했어. 그 말이 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 김마리는 한진태의 말을 듣고도 분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숨기고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바보네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아버지와 내 이야기를 왜 끝까지 듣지 않았냐고요. 김마리의 입에서 나온 30년 전의 진실은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30년 전 김마리는 아버지 김영수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진태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김영수의 냉정한 말이 김마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진태는 그저 해들재단의 일꾼일 뿐이다, 말이야. 김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해들병원은 내 피와 땀이 스며든 곳이야. 진태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어. 내가 한진태에게 너무 감정을 쏟고 있는 건 이해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 김마리는 아버지의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진태가 단지 일꾼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진태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해들병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쳤어요. 아버지도 그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김영수는 잠시 김마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리야, 네가 한진태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병원은 감정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냉정하고 현실적이어야 해. 김마리는 두 눈에 눈물을 머금으며 차분하게 그러나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아버지, 진태 씨는 나를 위해 그리고 이 병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단순한 일꾼이 아니에요. 진태 씨가 없었다면 해들병원은 지금처럼 번창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진태 씨가 정말로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는 그동안 진태 씨를 왜 그렇게 신뢰하셨나요? 김영수는 김마리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김마리의 눈에는 확고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김마리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해들병원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해왔고 그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수는 김마리를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좋다. 내가 한진태를 그렇게 믿는다면 나도 기회를 줄 수 있어. 김영수는 잠시 생각한 후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작성하겠다. 만약 한진태가 앞으로 40년 동안 내 옆에서 변함없이 헌신한다면 해들재단을 그의 소유로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말이야. 김마리는 김영수의 말에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을 지키세요. 진태 씨는 그 누구보다도 해들병원에 충실할 겁니다. 저도 그 사람과 함께라면 모든 걸 지킬 수 있어요. 김영수는 김마리의 강력한 의지에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한진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김마리의 곁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던 거였습니다. 한진태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의 방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한진태는 숨을 고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 김마리가 한 말들이 한진태의 마음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며 김마리가 했던 말들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김마리가 아버지 김영수와 나눈 대화, 그 대화의 내용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한진태는 혼란스러움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조건, 김마리를 위해 40년 동안 헌신해야 한다는 그 조건이 떠오르며 한진태는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40년.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진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겨우 4개월밖에 남지 않았구나. 한진태는 손을 떨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한진태는 김마리와의 관계를 위해 그리고 해들재단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마리와 김영수가 나눈 그 대화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4개월. 한진태는 고개를 숙인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의 헌신,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은 해들병원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외면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김마리에게 진실을 밝히고 그녀와 함께해왔다면 지금쯤은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4개월 후 한진태는 해들재단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김마리와 함께 병원과 재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진태는 그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한진태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한진태는 고개를 숙인 채로 자신의 과오를 되새겼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 자신의 어리석음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김마리에게 진실을 밝히고 김마리를 위해 헌신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진태는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에 사로잡혀 진실을 숨기고 김마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진태는 이 모든 결과가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한진태는 힘겹게 고개를 들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것들이 마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일군 해들병원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김마리와의 관계, 해들병원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남은 시간. 모든 것이 한진태의 선택에 의해 망가졌습니다. 해들재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쳐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진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린 채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진태는 고개를 저으며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40년의 헌신을 다할 수 있었지만 한진태는 자신을 속이고 김마리를 속이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진태의 깊은 후회와 자책뿐이었습니다. 결국 한진태는 자기 아내를 믿지 못하고 의심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것 같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